첫 번째 논문은 이 프레드 데이비스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85년도에 썼던 첫 번째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이때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서 템 모델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죠. 이분 박사학위 논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뽑아서 확장해서 이제 저널에다 냈는데 그 저널이 대박을 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이 사람의 템 모델. 근데 이 템 모델은 실제로는 TRA 모델에서 확장해서 나온 건데 나올 때 그걸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론에 기반해서 여기서 이렇게 확장하고 이거를 이렇게 확장하고 여기에 이걸 덧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놨어요. 근데 문제는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. 뒤에 나옵니다. 템 모델과 TRA 모델이 왜 사람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보느냐?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연관 타당한 목적을 적어놔요. 왜 TRA를 안 쓰고 나는 템이라는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? 그 다음에 이 도메인에서, 이 분야에서, 아까 전에 제가 시어리에서 도메인,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. 그래서 템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TRA라는 시어리의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을 테크놀로지에다 붙이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. 확장된 이론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이제 TRA 이렇게 안 부르고 템만 독자적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템 이론이만 배우죠. 근데 실제로 템 이론을 배우려면 TRA나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. TRA 배우려면 그 전에 또 이론도 또 배워야 되고.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알면 저런 컨셉과 저런 개념과 저런 변수들이 왜 나왔는지를 배워야 돼요. 대부분 보면 이 아까 전에 봤던 테크놀로지 억셉턴스의 모델에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. 유즈 플리스와 이지 오브 유즈. 어떤 새로운 새로운 이제 IT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, 요즘 앱이라고 하죠. 앱 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일단 사용이 유용해야 되죠. 이걸 사용하면서 유용해야 돼요. 내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유용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쉬워야 된다. 지금은 누구나 다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물론 뻔한 내용이죠. 어플 개발했는데 이 어플이 유용해야 되고 내가 쓰는 거에 그 다음에 편리해야지 쓰겠다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를 여기다 이제 써 있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이 그거예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이론을 만들어 나가느냐.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템 전에 TRA를 먼저 했었어야 되긴 해요. TRA를 배워야 TRA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 어떻게 파생돼서 나와서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우리는 MIS 시간에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템 모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MIS에서 템 모르면 간첩이에요.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. 인사나 조직행동론에서는 TRA 모르면 또 간첩이죠. TRA가 기본 이론이죠. 마케팅에서는 뭐죠? 올리버의 satisfaction 이론을 모르면 또 간첩이고요. 각 분야마다 핵심 이론들이 다 있어요. 그 이론들을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. 우리는 다 배울 겁니다. TRA도 배우고요. 뒤에 가면은 올리버 이론에, satisfaction 이론에 그것도 배우고요. 그래서 갭 모델하고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. 뒤에 가시면. 그 다음에 소셜 커그니티브 이론도 배울 거고.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사회과학 이론, 사회인지 이론, 그 다음에 뭐 그런 심리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용어들이 처음에 원서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옛날 이론들은 옛날 이론들의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 옛날에 배웠던 우리가 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교과서가 아니고 논문화돼서 나온 이론들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교과서에 실리면서 교과서 이론이 되는 거죠. 여러분들 교과서 이론에 실리면은 죽은 이론으로 이해하잖아요. 좀 올드한 이론들, 그죠?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다 원래 바탕이 돼서 인간의 행동,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 기본 이론들이에요. 거기서 다 파생돼서 새로운 변수들이 요즘 나오는 새로운, 센시티브한
그럼 이름들이 붙어지면서 이제 이게 많이 바뀌어지는 거지, 실제 그 근본 이론 배경들을 보면 옛날 이론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분이 이제 텍사스 테크 유니버시티로 지금은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뒤져봤더니, 그래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 미시간인가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이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분이시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초반에 표지입니다. 그래서 사인을 했겠죠, 누군가가. 연구 목차입니다. 총 300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. 300페이지예요. 그래서 챕터 1, 챕터 2, 챕터 3 이렇게 들어가죠. 그래서 이론, 연구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고급 통계학 시간에 배울 때 논문의 구성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예요.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론, 이론적 배경 이 두 개가 나오죠. 여기는 원래 리터러처 리뷰인데 TRA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했고요. 그 다음에 리터러처 리뷰에서 자기 모형에 그걸 한 거고, 원래 리터러처 리뷰보다 이게 리서치 모형이거든요, 보통은. 요즘은 인트로덕션, 그 다음에 리터러처 리뷰, 그 다음에 리서치 모델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데 이게 좀 옛날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서베이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서베이도 두 개로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모델이 요즘 거랑은 약간 틀립니다. 너무 30년 전 거 모델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300장을 출력해 갖고 오나요? 물어보길래 제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줬거든요. 그냥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PT 출력해 갖고 오신 분들은 이미 밑줄하고 다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한 줄씩 보면서 나갈 겁니다. 첫 번째, 연구의 목적입니다. The goal of this research라고 되어 있는데, goal이라고도 하고요. 요즘 purpose라고 하죠.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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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development 아니면 estimate 이렇게 쓰죠.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로 쓰려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. 앞에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ment the proposed model 뭐 이렇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. 영어 표현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어 논문을 그러니까 영어 논문을 쓰려면 영어 논문으로 읽고 영어 논문으로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.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그런 걸 배운 거면 어떻게 논문화 시키느냐, 어떤 논문을 읽고 어떻게 논문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론적인 이론 모델을 만드는 거다. 그래서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하고 유저 억셉턴스. 얘가 익스터널 베리어블이고요. 얘가 최종 변수죠.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뭔가를 우리가 배우겠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템 모델의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. first, second 해서 나오죠. 그래서 뭐 연구의 목적은 유저 억셉턴스 하는데 그거를 미치는 시스템의 어떤 그 특징들.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을 해놨는데 이 개발한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사람의 태도를 바꿔주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. 이 중간에 있는 억셉턴스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에 이 외생 변수로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부터 사람이 뭐가 발생하느냐부터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belief부터 시작해서 belief, 그 다음에 attitude, intention, usage 이런 식의 4단계로 걸쳐서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라고 부르는 겁니다. 자, 두 개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first, 사용자 수용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should we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user acceptance process라고 되어 있죠.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몇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요? 4단계. 이 프로세스가 그거예요. 이 프로세스를 갖고 온 모델이 TRA부터 나옵니다. TRA가 이런 belief, 그 다음에 attitude, intention 이게 기본적으로 TRA에서 나온 모형인데 그걸 확장해서 belief를 쪼개고 그 다음에 연결을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. 자, 뭐냐면 이렇게 프로세스인데 뭐냐면은 new theological insight into the successful design implement 즉 새로운 모델을 시스템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지를
해주면 시스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어떤 external variable에 영향을 어떻게 미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처음에 하려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뭐예요? 새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잘 accept를 안 한다는 거죠.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accept하게 만들어 줄지를 연구하고 고민한 겁니다. 그게 나오게 된 목적이에요, 처음에가. 두 번째,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저 액셉턴스 테스팅 방법에서 아까 전에 외생 변수가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. 그러니까 그 외생 변수들을 뭘로 할 것이냐. 그래서 뒤에 보시면 external variable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. 템 모델에 있어서 앞으로 그래서 뒤로 쭉 가보면 옛날에는 이 템 모델에 처음에 보면 유즈플리스하고 이즈 오브 유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빌리프부터. 근데 최근에 그 이후부터 나온 논문들을 보시면 전부 다 external variable들을 찾아내는 논문이에요. 유즈플리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지? 이즈 오브 유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지? 이 논문들이에요. 다음 주에 우리가 논문을 발표할 텐데 거기 보시면 대부분 템의 기본 모형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유즈플리스, 이즈 오브 유즈, 애티튜드, 인텐션 투 유즈 딱 해놓고 나머지는 그 앞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. 익스터널 베리어블들이 뭐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그게 4만 몇천 개라는 소리예요. 전부 다 그거 연구예요. 템의 기본 모형은 변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얘는 이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안 변하고 계속 바뀝니다. 그 external variable들은. 근데 처음에는 시스템 쪽이에요, 주로. 시스템 개발할 때 메뉴를 어디다 붙이는 게 좋으냐, 이게 80년대 논문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메뉴 구성 이런 거조차도 없었던 시대니까. 왜냐면 그래픽이 아니에요, 이때 당시는. 지금 우리는, 뭐죠? 그 UI를 쓰잖아요. 다 그래픽이잖아요. 이때는 도스 시대예요. 도스 시대라고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런 시대니까,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였다.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논문의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. 이게, 1980년대 초반, 중반에 만들어진 논문이니까 연구했던 거는 80년대 초반에 연구가 된 거예요.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고 봐야 이해가 돼요. 요즘 세대처럼 생각을 하면은, 뭐야, 저게 이럴 거예요. 이미 다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는 연구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